저희 오늘 첫 번째 코너 장우석의 뉴스 5 오프닝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장엄합니다. 네, 네. 장엄하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팡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팡은 뭐냐면요.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즉 메타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칭하는 거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런 종목들의 부침이 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시면 맞습니다. 좋은데요. 팡의 굴욕의 날 적었는데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진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겁니다. 메타 플랫폼스 5.59% 어제 빠졌습니다. 애플이 1.96%, 아마존 4.1%, MS가 7.72%, 알파벳 9.6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더하기 메타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 22%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채퍼건이 $100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100가 깨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박메타님과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낮에 봤거든요. 네. 이분 얼굴 봤더니 뭔가 초월한 듯한. 사실 좋은 표현은 초월, 네. 진지하게 얘기하면 포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웃으면 안 되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국민주시이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평단가가 있는데 $188입니다. 188달러입니까? 네. 네, 희망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요. 한번 올해 봤더니 올해까지 보게 되면요. 연중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 약 20% 빠진 동안에 이 팡 종목들이 35%가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쭉 보시게 되면 애플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MS 31%, 알파벳 35%, 아마존 30%, 메타가 무려 61%가 빠지면서 어려졌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추가로 빠지게 되면 메타는 한 70%가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나 혹시 떨고 있니? 이건데 뭘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업 실적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제 장 끝나고 발표하는데 애플 전망 좀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표냐면요. 과거 4분기에 나왔던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8분기 동안에 보시면 6분기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별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확률이면 이번 실적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보여드리고 이게 애플이었고요. 아마존 보시게 되면 아마존 똑같이 8번 중에 6번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아마존 되게 심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14%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잘 끝나고 나서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실적은 내일 우리 채퍼건님이 요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요약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봤고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은행주도 아닌데 퍼가 10이라고 적었는데요. 퍼가 10이 뭘까요? 메타 아닐까 하는데요. 너무 편하게 해서 메타 플랫폼스가 10.17배 퍼가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치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뱅크 아메리카가 11.29배입니다. 은행주보다 더 낮은 퍼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게 평가가 되고 그만큼 이제 주가 많이 빠진 건데 그렇지만은 메타 플랫폼스를 가치주로 하기는 좀 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아직까지 성장주로 보고 있으니까요.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볼 건데요. 4번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 적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혹시 이 종목 아십니까? 엔비디아, 마블 테크놀로지, 알스타 네트워크스까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왜 올라가는지 한번 이유로 보겠습니다. 메타가요, 내년 자본 지출을 $340억, 90억 달러까지 올리면서 이 돈을 어디 쓰냐면요. 데이터 센터 혹은 메타버스 활용하는 데 쓴다고 하니까 이 비용도 쓰게 되면 가장 수혜보는 기업이 누구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타가 8%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 3%, 마블이 2% 올라오면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덕을 보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엔비디아는 올라오는 거 상당히 좀 궁금하셨는데 이 내용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돈이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가 현재 메타버스 관련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 13조 원 적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엄청 커지는 적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도 주가가 올라갈지언정 메타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넘어가고 5번째 기사입니다. 메타 최악의 목표 주가 하향인데 목표 주가를 내린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보시면요. 모건스탠리 중립 의견에다가 205에서 105로 무려 $100를 내리는 그런 반토막 낸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목표 주가를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더하게 좀 더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드물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데 그만큼 실적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안 좋아진 흐름들이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린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 중심이 메타가 됐는데 메타 플랫폼스 있지 않습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 광고도 줄고 있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10년, 15년 뒤에 뭔가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제가 볼 때 아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참고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은데 혹시 보유하신 분이 많으실까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실 메타 플랫폼스나 뭐 구글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메타 플랫폼스도 사실은 예전에 개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하락이 사실 지금 너무 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줄향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가 정말 최악의 어떤 의견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메타 플랫폼스 과거 페이스북이죠. 이 종목에 대한 과거 주가를 회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어려워 보이니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이 메타 플랫폼스가 과거에 iOS에 대한 그 경기 뭐죠? 개인정보 강화 때 주가가 빠질 때 정말 조심스럽게 매도를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잘 대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짧게 전하고 싶은 게 이번 실적 발표 우리가 확인했던 건 결국 전 세계에서 광고 산업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던 구글조차도 광고 부문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광고가 중요한 수익원이었던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가 양대 산맥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장에 트렌드가 이미지 기반에서 동영상 기반으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틱톡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구글이 압도적 강자였다고 하면 새로운 강자가 나오면서 기존의 광고 시장 마켓을 지금 같이 뜯어먹고 있는 레드오션화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막강한 강자가 나타난 거죠. 이 바이트댄스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그래서 결국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를 앞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건 현재 싼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넥스트 성장 모델이 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구글은 개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인공지능 플랫폼이 됐던 아니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됐던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스는 방향을 메타버스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문제는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메타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오클러스 하드웨어는 매우 훌륭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하드웨어긴 하지만 그리고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크 주커버가 가장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방향은 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실현되기까지 기간이 메타 플랫폼스 내부에서도 5년간은 그냥 투자만 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투자자에게 너무 긴 고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은 좀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충분히 싼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350불 정도가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났을 때 그 정도면 뭐 더 밀릴까라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밀렸으니까 그렇죠. 시장을 조정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크 대응이 참 어려웠죠. 마크 주커버그 말이 우리가 핵심 사업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와 실제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통스럽다 참자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참지 않았습니까?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끝까지 드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에 대한 고민은 박메타님과 저도 상의를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안 나오고요. 네. 박메타를 불러서 같이 진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뭐 내일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제가 미리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의 시황맨 부를 예정이고요. 판승철님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